안녕하세요. 필리핀 뉴스를 읽어주는 남자 필주남입니다. 9월 8일 필리핀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뉴스는 역시 태풍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태풍 졸리나가 루손 지역에 상륙했습니다. 지도에 보시는 것과 같이 바탕가스와 쾌조는 현재 폭우가 내리고 있고요. 그 밖에 라구나, 딸락, 팡팡과 바타안도 역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필리핀 기상청은 태풍 졸리나로 인해서 루손 지역에 폭우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게 오전 8시에 나온 거고요. 오전 8시에 주의보에서 호우경보 적색지역으로 변경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 지역은 적색경보, 이게 시그널 4입니다. 어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필리핀은 시그널이 1부터 5까지가 있는데 1이 가장 작은 거고 5가 가장 강력한 겁니다. 지금 시그널 4인 지역이 보시다시피 바탕가스와 쾌손 지역. 이 경우에는 1시간 이내에 관측될 강우가 관측된 강우입니다. 예상이 되는 게 아니군요. 이게 지금 관측된 겁니다. 관측 강우가 1시간 이내에 30mm거나 3시간 동안 65mm인 경우에는 이 시그널 4가 발령이 되고요. 그만큼 이 지역에는 이미 홍수가 예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 라구나 지역으로 되어 있는 오렌지 컬러인 경우에는 시그널 3입니다. 이 경우도 시간당 15mm에서 30mm. 지금 나머지는 호우경보 상태입니다. 노란색 지역이죠. 메트로 마닐라, 딸락, 뉴에바이시아, 바탄, 팡팡과 블라칸, 까비테, 리젤 등. 지금 이 모든 지역들이 홍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온 지역도 많은 비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비 피해 소식은 아직 구체적으로 뉴스에 나오고 있지는 않고요.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비 피해 소식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졸리나와 더불어서 지금 필리핀에 태풍 키코가 접근 중에 또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고 예상을 하기로는 북부 루손 지역에 영향을 줄 거로 예상이 됩니다만 며칠간 졸리나의 이동 경로를 봐서는 만약에 이 키코 태풍이 아래쪽 남쪽으로 조금 더 진로 방향을 틀어버리면은 루손 지역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 오후 11시에 관측되기로는 필리핀에서 동쪽으로 한 1300km 지점에 현재 있으며 서북쪽으로 북서쪽으로 시속 20km 속도로 지금 접근 중에 있습니다. 중심 부분은 최대 시속 20km, 돌풍 바람 최대 150km로 지금 관측이 되고 있고요. 금요일을 기점으로 북부 루손 지역에 큰 호우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점점 태풍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지금 필리핀 서민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데 이 비로 인해서 태풍으로 인해서 큰 피해가 입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필리핀에 사시는 교민분들도 비 피해, 바람 피해 대비하셔서 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소식입니다. 어제군요. 9월 7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새로운 확진자들이 18,0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숫자는 그 전날보다 좀 줄어들긴 했군요. 역시나 델타 바이러스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필리핀 뉴스는 밝히고 있습니다. 백신자 현황도 이제 20%를 넘어섰다고 하니 목표 수치에서 20%거든요. 약 한 1,500만 명 정도 지금 이제 백신이 다 맞아졌다라고 지금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빨리 코로나에 관련된 부분에 좋은 뉴스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중국인 4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중국인들은 마약 밀매범들이었네요. 위치는 잠발레스고요. 화요일날 오후에 발표가 됐습니다. 아마 작전은 필리핀 경찰과 마약 단속국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마약 단속국이 PNP라는 경찰국 소속인 것 같고요. 위치는 잠발레스의 칸델라리아라는 곳에서 아마 배를 통해서 밀수를 했던 거로 보입니다. 샤브샤브라고 하죠. 필리핀에서는 이 마약을요. 이 샤브샤브가 500kg 정도라고 합니다. 올해 최대 마약 밀수라고 합니다.
이제 금액으로는 3.4 빌리언 페소라고 하니까 한국 돈으로 따지면 약 8천억 원 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니 아마 이제 4명 중국분 4분이 지금 아마 현장에서 잡혔다가 탈출을 시도하다가 총격정으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분들도 총을 같이 쐈던 건지 아니면 그냥 도망치는 분들을 일방적으로 쐈는지에 대한 내용은 안 나오는데, 여하튼 나이들을 봤더니 중국분들이 49세, 58세, 60세, 50세. 이미 이분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작전이 수행이 되고 있었다고 하네요. 이 중국분 4분들은 이 사람들은 특히 이 중부루손, 마닐라, 메트로 마닐라, 그 다음에 레전드 4, 여기서 굉장히 유명했던 마약 유통업자들이라고 합니다. 장시간 동안 이미 작전을 펼쳐서 뭐 헬리콥터도 배치하고 쾌속종도 가지고 지금 잠발레스 연안 지역으로 지금 또 선박들이 이동을 했다고 하니, 이게 이제 국내에서 이동하는 건지 아니면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건지 그러한 내용들은 좀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대대적인 작전을 통해서 중국 마약 밀매 사범 4명이 사망은 했습니다만은 필리핀 경찰로서는 큰 성과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월요일 날 한국으로부터 열차죠. 우리로 말하면 전철이라고 하죠. 지하로 다니는 게 아니고 지하철은 아니고요. MRT7이라는 프로젝트가 산미구엘 코퍼레이션, 산미구엘은 많이들 알고 계시죠. 아마 그 회사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나 봅니다. 라몬 양이라는 SMC, 그러니까 산무엘 코퍼레이션 사장 겸 CEO인 라몬 양께서, 이분이 지금 페이스북에다가 이 기차가 도착을 했다는 것을 올렸습니다. 때문에 사업 차질로 인해서 지금 어제 들어왔다고 하고요. 산미구엘에서 발표를 하기로는 이 철도 사업이 2022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이라고는 합니다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한국 분들한테는 뭐 자랑스러운 일이죠. 한국에 있는 기차가 이 필리핀에서 이제 다니게 되었으니 좋은 소식입니다. 다음은 PCR 음성 결과가 나와 있는 결과지죠. 우리가 이제 백신 카드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마닐라에서 2명이 용의자죠. 아직까지는 이제 뭐 나온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이 2명의 용의자를 체포했다라고 필리핀 경찰이 발표했습니다. 이 용의자들은 이제 마닐라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필리핀도 지금 지역을 이동을 하거나 어디 뭐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지금은 뭐 거의 여행이 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만은, 여하튼 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 받지를 않고 음성 카드를 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을 잡고 보니 이곳에서는 전문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조 출생증명서, 혼인계약서, 거기에 인장, 역시도 요 음성 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파사이시티 카드를 패턴화 했었고, 병원에 관련된 증명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던 사람들 같긴 한데, 또 이번에 경찰에서 잡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SM 프라임, 그러니까 줄여서 SMPH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이름은 SM 프라임 홀딩스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필리핀 그 SM몰, 그 다음에 SM 부동산 개발회사의 그러니까 지주회사격입니다. 이곳에서 이번에 채권 발행을 했는데, 영어로는 이제는 10 빌리언 본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한국말로 하면은 한 2,5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필리핀 신용평가 회사로부터 이제 내용은 7년 만기 고정금리 회사채가 가장 적은 금리로, 그러니까 회사가 그만큼 안전했다는 얘기죠. 가장 적은 금리로 발행이 됐다라는 게 지금 이슈로 경제면에 좀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보니까 금리가 2.4565%, 이제 여러 가지가 좀 내용이 있어서 좀 알려드리기가 그렇고요. 자세한 내용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 상반기에 약 10.4 빌리언 페소,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한 2,500억 정도의, 그러니까 작년 같은 그러니까 상반기예요. 근데 올해는 한 3천억이랍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12% 정도가 더 순이익이 이렇게 지금 늘어났다고 하니, 코로나 기간인데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정보 소식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DOE라고 해서 이제 에너지 자원부죠. 에너지 자원부가 이미 작년에 지열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100% 외국인 참여가 가능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법인을 세워서 그 법인이 운영도 하고 소유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할 수 있게 지금 개방을 했다라는 내용과 함께 정확한 지금 발표 내용은 맥켄지에서 이러한 내용을 우리 국가의 정부에 이야기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맥켄지 컴퍼니에서 부사장인 존 칸토라는 분이 만약에 지금 필리핀이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를 하려면 단순하게 관세나 무슨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인도와 캄보디아처럼 송전 토지를 포함한 모든 발전소의 소유권을 외국인이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말이겠죠. 지금 모든 외국인들이 필리핀에다가 어떤 투자를 하고 싶어도 소유권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많이 망설여지고 있는데 지금 필리핀 정부는 저탄소 미래에 대한 에너지 전환으로 2030년까지 한 35%에 대한 에너지 자원을 대체 에너지로 지금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그 구체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지열 에너지에 대해서는 이제 금액은 있습니다. 최소 투자 비용이 5천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100% 외국인 지분으로 법인을 설립을 해서 그 법인이 현지인가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처럼 지금 태양광이나 기타 다른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아마 필리핀 에너지 자원부에서 맥켄지에다가 용역 소수를 맡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거 보니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사시는 교민분들 비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